안녕하십니까, 행보맨TV 문패달자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리즈 3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계약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임차인의 계약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로 재미있고 쉽게 배워서 알아가는 재미, 행보맨TV. 임차인의 계약 요건입니다. 한 미모가 본인 주택 한 채를 각각 다른 3명과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까요? 자, 그림을 보면요, 한 미모가 자기 주택을 처음에 허우대 씨한테 팔고 중도금까지 받고, 또 두 번째로 모지란 씨한테 또 팔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말이죠, 같은 주택을 이기찬 씨한테 또 팔았죠. 그런데 이기찬 씨가 곧바로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까요? 이기찬 씨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찬 씨가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주택임차인은 보통은 등기하지 않는데 권리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주택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계약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아,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한 것과 같은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대항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내줘야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7일 날 안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아파트인데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6억 8,200만 원이나 되는데 최저가, 즉 경매 가격이 2억 7,934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보면 2016년 5월 31일이고요. 보증금이 4억 2천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첫 번째 등기된 가압류 등기 날짜가 2017년 4월 5일이고요. 이 등기일보다 전입일이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요. 대항력이 있다는 말씀은 누군가가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도 저 보증금 4억 2천을 물어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경매나 공매 시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군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항요건을 갖춘 것과 대항력이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대항요건과 대항력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네, 맞아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듯이 대항요건을 우선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는 기본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모두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도 어떤 때에는 대항력이 있고 어떤 때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다음 그림을 잘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는 대학 요건을 임차인이 먼저 취득하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채권이 등기된 경우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먼저 다른 채권이 등기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는 대항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른 채권이 등기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취득할 경우에 대항력이 있고 먼저 다른 채권이 등기되고 난 후 대항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대출을 받은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대항 요건은 갖추지만 대항력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모두 취득하지만 대항력이 있고 없고는 다른 채권이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잘 공부하셨나요?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사례는 많아서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좋아요, 구독 꾹,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